자, 회사 코드 0883에 들어가서 88에 조회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66페이지시고요. 자, 1번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계산서를 수취하면 저희가 면세, 메인 면세라고 하죠. 네, 유형을 딱 이렇게 정해줬어요. 유형을 정해주면 어디 가서 본다 그랬죠? 메인 매출장, 유형을 정해주면 메인 매출장에 가서 자, 날짜가 1월부터 6월까지 매입이니까 3번을 체킹하시고요. 면세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화면에 전체가 나오겠죠. 1월부터 6월까지. 근데 한 매밖에 없네요. 그렇죠? 예, 80만 원. 다시 한번요. 366페이지. 1월부터 6월까지 계산서를 수취한다. 그러면 유형이 매입의 면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 가서 날짜와 구분과 유형을 입력하시면 나오는데 한 매만 나왔어요. 대부분 볼 때 분기 누계 보기 싫어 그랬죠. 분기 누계 이게 전체 나온 게 내가 조회한 게 분기 누계라고 보시면 돼요. 조회한 게. 자, 여기는 뭐 다 80, 80, 80이니까. 자, 1번은 80만 원. 2번 6월 중 판매비 및 관리비로 분류되는 복리후생비 중에 현금으로 자 현금 플러스 뭐뭐뭐 어디로 간다 그랬죠? 일개표 월개표 그렇죠? 자 요거 나가주시고 참고로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조회 이것도 다 적으셨죠? 그죠? 어저께? 네네. 네, 요 부분 현금 플러스 보면 일개표 월개표가 내가 딱 조회하는 기간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개표 월개표에서 봅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누르셔서 6월 중 그랬으니까 6월부터 6월까지 보시고 판매비와 관리비 그랬으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를 찾으시고 내려와서 여기 중에서 복리후생비 중에 현금 요 라인이죠. 그죠? 현금 그리고 복리후생비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물어봤어요. 현금과 복리후생비 두 가지 복합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돼요. 현금과 복리후생비 복합적으로 물어봤죠. 현금을 찾는 게 아니라 복리후생비 찾아서 현금 칸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현금 아닌 것, 합계 이런 표현이라 그랬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3번. 단기에 고정자산을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의 합계는 일단 세금계산 발행해서 팔았잖아요. 요거 예를 들어서 자 화면 보실게요. 부가가치의 합계표를 보고 우리가 1기니까 1월부터 3월까지라고 돼 있죠. 해서 내용물을 보면 안 나오죠. 뭔지 모르겠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합계표는 아닌가 봐. 신고서 1월부터 3월까지 했는데 세금계산 팔았는데 잘 모르겠죠. 근데 원래는 사실은 과표명세에 보면 과표명세에 이제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그거고 그 외쪽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수익금액 제외 요건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유형을 알고 싶으면 메인 매출장 가라 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메인 매출장 가면 어떻게 보이는가. 자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나왔어요. 여기 이름이 나와요. 제품, 차량 매각, 제품 외 다 제품이라는 거죠. 그죠? 이 고정자산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1200. 고정자산이라는 건 비유동자산. 토지 빼고 왜? 토지는 계산서니까 건물, 리품, 기계장치, 차량, 운반군데 원래는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원칙은 아까 부가가치 신고서의 과표명세의 수익금액 제외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문제에서는. 수익금액 제외 요게 원하는 답인데 제가 왜 메인 매출 전표로 가라 그랬냐면 메인 매출 전표에는 전표 쭉 입력한 거에 대한 내용 즉 품목이 나와요.
품목이 나오니까 품목 보면 더 확실하잖아요. 1200만 똑같죠, 답은. 그죠? 품목 보면 더 확실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조회 부분은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여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해서 맨날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메인 매출장도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이걸 외우든가 수익 금액 제외 요걸 외우든가 아니면 직접 가서 눈으로 보시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고정자산 판매한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요. 과세 표준 명세라고 여기 있어요. 이걸 눌러서 수익 금액 제외 요걸 보시던가 아니면 메인 매출장에 가셔서 유형을 직접 찾아서 이름을 확인을 하시면 돼요. 쭈쭈쭉 내렸다. 차량매가 이거죠.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88회 여기서 조회 마치고요. 자, 87회 회사 코드 873 봉천산업이죠. 봉천산업 페이지 374 문제 6번. 자, 1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세액을 물어봤어요. 세액을 물어보면 신고서라 그랬죠? 예. 그리고 한글이 똑같아요. 같은 한글 이름을 찾으면 돼요. 1기 예정 1월부터 3월까지.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 매입세액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공급가액과 금액이 있는데 세액이 있는데 뭘 찾으라 했냐면 세액을 물어봤어요. 세액을 물어봤죠. 세액을. 그러니까 매입세액 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찾아서 공급가액이냐 세액이냐인데 세액을 물어봤어요. 조회는 어디 가냐를 먼저 파악하고 무엇을 보냐를 정확하게 알아야 정답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어디 가냐만 알면 또 답을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자, 다음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현금 지급액. 계정 과목 나왔어요. 계정 과목 나오면 뭐라 그랬죠?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 가셔서 1월부터 3월까지. 자, 계정 과목 현금부터 엔터. 어차피 뒤에 거는 보지 않을 거니까 현금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누적 현금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니까 이 차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자산이니까. 그렇죠? 대변이 마이너스 나가는 거예요. 자,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에 이만큼이 입금, 이만큼이 출금, 지출이죠. 그럼 누적 현금 지출액이란 건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얘는 없으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누적은 70527,200 7,052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누적 현금 지급액.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3번. 2021년 6월 현재 당좌 자산은 2020년 말, 작년 말 당좌 자산보다 자산부채 자본 어디 가서 보죠? 재무상태표 가서 2021년 현재예요. 6월. 자, 그럼 날짜가 2021년 6월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당좌 자산이 얼만큼 늘었나 줄었나 비교해야 되니까 7억 8,621만 3,400원과 4억 4,600만 원을 계산기로 비교해 봐야겠죠. 786 213 400 마이너스 446 000 000 3억 4,021만 3,400원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거 순서, 자산의 순서도 우리가 프린트 다 해드렸어요. 그렇죠? 예,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짤막짤막하게 외우는 거, 특히 당좌자산 순서 얘기 말씀드렸죠? 예, 그 그대로 짤막짤막하게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길게 외우긴 너무 길죠, 내용들이. 자, 그러면 87회도 조회가 끝났네요. 자, 86회 회사 코드 863 나라전자 페이지는 383페이지. 자, 383페이지 그리고 85회 그리고 84회 저희가 84회까지가 끝이에요. 그러면 총 9문제 되겠죠? 9문제. 예, 시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회사 변경해가면서 한번 해보실게요. 시간을 15분 드릴게요. 15분. 왜냐면 회사도 바꿔야 되고 그러시니까. 자, 86회 383페이지 1번 볼게요.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중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는 뭐 이거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형이 나오면 메인 매출전표가 좀 쉬워요. 메인 매출전표 눌러서 그러니까 메인 매출장이죠. 메인 매출장 눌러서 4월부터 6월까지 자 지금 카드로 매출된 공급 대가 그러면 일단 매출 누르시고 카과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공급 대가가 합계죠. 분기 누계 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죠? 1,320만 원. 1,320만 원. 되셨나요? 네. 이 메인 매출장이 제일 쉬워요. 이렇게 안 보면 어디 가냐? 신고서 가서 4월부터 6월 들어가서 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에 이제 교재나 아니면 다른 데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요. 팔았으니까 여기에서 카드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공급 대가랑 합친 금액 요걸 봐라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찾기가 좀 쉽진 않고 공급 대가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니까 우리가 평소에 외우지 않으면 합계 제가 맨날 합계 포함 어려운 말로 공급 대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걸 더 해야 돼요. 예. 요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유형을 확실하게 내가 인지를 했다, 판단했다. 그럼 메인 매출장이 조금 더 쉽다라고 이제 평소에 말씀 많이 드리죠. 자, 두 가지. 그러니까 꼭 거기서만 보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자, 나갈 때 저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번. 일교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에 신용카드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 뭐 얘도 보면 카과니까 뭐 메인 매출장에 볼 수도 있고 신고서에서 볼 수도 있고. 자, 그럼 메인 매출장 먼저 보고 신고서 또 넘어가 볼게요. 매입에 카과 57이죠? 이거 하나네요. 그죠? 비품. 고정자산은 건물, 토지 빼고 건물, 비품, 기계장치, 차량방구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토지는 면세니까. 그럼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고정자산 금액, 부가세를 빼야 돼요. 원래 금액은 240. 그냥 금액 이렇게 물어보면 그 물건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너 이거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10% 세금 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정자산의 그 금액 그러면 그거는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건 가치. 근데 우리 흔히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소비자니까 무조건 264만 원에 사잖아요. 근데 회사끼리 얘기할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24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부가세를 따로 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네, 우리끼리 소비자끼리는 264만 원인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업끼리는 240만 원이야. 그리고 24만 원 별도 이렇게 생각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면 처음에 야 이게 지금 공급가액 얘기인가 공급 대가액 얘기인가 잘 모르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부가세 별도인가요? 물어보라고요.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
자, 3번. 하기 전에 신고서도 가봐야죠. 자, 신고서 4월부터 6월. 그럼 얘는 어디냐? 매입이잖아요. 그죠? 자, 매입이니까 매입세액이 이제 있을 거고요. 카드는 그 밖에 14번이라 그랬죠. 그죠? 여기가 세금계산서 나머지니까. 세금계산 나머지. 지금 카드니까 나머지잖아요. 근데 이 14번은 어디가 있자 그랬죠? 이 14번은 옆으로 쭉 가서 여기 한 번 더 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14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밑에 있는데 고정자산 240. 왜? 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유형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메인 매출장이 더 쉬울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게 그냥 신고서 보는 게 편하겠는데 그럼 신고서 보셔도 돼요. 이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예. 정답이 없어요. 꼭 여기서 봐라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난 여기 오니까 다 편하더라 보기가. 거기에 맞추시면 돼요. 자, 3번 들어갈게요. 6월 말에 차량 운반부의 장부금액, 그럼 뭐라 그랬죠 제가? 재무상태표에 가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라 그랬죠? 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가 지금 차량 운반부를 먼저 찾아야 되니까 차량 운반부 찾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차량 운반부를 찾았어요. 차량 운반부를 찾았는데 이 차량 운반부가 요게 취득가액, 사온 가격.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예요? 지금까지 사용한 가치예요. 지금까지 사용한 가치.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1억 1,000만 원을 사서 2,500만 원을 사용을 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사용했다. 그럼 지금 남은 가치는 얼마냐? 그게 요거예요. 남은 가치. 요걸 뭐라 부른다? 장부 가액이라고 부른다. 요걸 장부 가액이라고 부른다. 요거를. 그러니까 얘를 찾는 게 목적이죠. 얘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얘를 찾는 게 지금 되셨나요? 얘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장부 금액 그러면 무조건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이 원래 금액에서 차감액을 뺀 나머지, 즉 평가액이라고도 부르는데 뺀 나머지. 자, 그러면 86회 맞췄고요. 85회 회사 코드는 853이고요. 청주물산 페이지 391페이지. 자, 문제 6번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6번에 1번. 2021년 상반기 중에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월은 계정 과목이 접대비고요. 800번대. 그러면 계정 과목만 물어봤다는 얘기죠? 총 계정 원장 가서 자,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전체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접대비 800으로 시작하는 접대비를 찾아서 뒤에는 굳이 맞출 필요 없다 그랬죠? 네. 밑에를 누르지 않는 이상 접대비만 보이는 거니까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거 그럼 비교하면 돼요. 그냥 비교. 가장 많이 발생한 거 잔액을 물어볼 때만 잔액을 보니까 잔액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잔액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이쪽 차변을 보셔야 되는데 제일 큰 가장 많은 5월이네요. 그죠? 5월이죠. 됐습니까? 예, 5월입니다. 자, 2번 5월 한 달 동안 우송유통에 외상매입금을 결제한 금액은 얼마인가? 아하, 거래처가 나왔어요. 거래처가 나오면 거래처 원장 가셔야 돼요. 되셨나요?
거래처가 나오고 세금계산서가 나오면 합계표로 가시지만 거래처가 나왔어요. 계정 까먹어. 그러면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5월 한 달 동안 5월부터 5월까지 계정 과목 외상 메이크. 그다음 거래처로 꼭 우송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엔터 누르면 이게 길 때 나오지 않을까. 우송 여기 있네. 그죠? 우송 유통. 자, 외상 매입금 특징이 얘 부채잖아요. 차변이 갚은 거, 대변이 생긴 거. 그리고 얘는 원래 있던 거잖아요. 전월이월이니까. 그죠? 여기에서 이만큼을 갚아서 새로 생긴 건 없고 요만큼이 남았다 이런 표현인데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결제한 갚은 거 요거죠. 요거 갚은 거 맞나요? 결제한 갚은 부분 요 부분을 얘기하네요. 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서 무엇을 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찾았어. 우송까지는 잘 왔는데 전월이월이나 잔액을 보면 또 틀려요. 정확한 위치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3번 들어갈게요. 2021년 제1기 확정신고기한 동안 덕수상사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매수 이렇게 회사 이름 나왔죠. 세금계산서 나왔죠. 그러면 이거는 부가가치세 합계표 가야 돼요. 부가가치세 가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거예요. 자,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입니다. 4월부터 6월에 들어가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전체 데이터. 항상 전체 데이터 누르시는 게 좋아요. 자, 전체 데이터를 꼭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 데이터. 자, 눌러주시고 덕수상사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매수. 자, 매출이잖아요. 지금. 맞죠? 덕수. 여기 있네요. 매수는 8매. 그리고 뭘 물어봤죠? 공급가액. 공급가액은 3,400만 원. 됐습니까? 매수는 8매, 공급가액은 3,400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회사 변경 들어갈게요. 84회. 자, 교재는 84회가 마지막이죠. 843. 자, 구미산업. 자, 페이지는 398. 398. 자, 문제 6번입니다. 제1기,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중에 과세표준 납부세. 이거는 무조건 부가세 신고서 내용이네요. 자, 부가가치세 누르고 1기 확정의 신고서를 만들어 볼게요. 4월부터 6월까지. 자, 첫 번째. 과세표준을 물어봤어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라는 건 세금을 내야 되는 기준금액이에요. 요 앞에 거. 부가가치세 10%니까 3, 4, 5 빵빵빵이면 3, 4, 5 빵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영세가 있어서 그래. 영세가. 영세가 있어서. 근데 얘는 퍼센트가 세율이 0%거든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똑같아요. 이쪽이에요. 근데 실제 세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영세율 때문에.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앞에 금액을 보셔야 돼요. 과표 명세 보면 여기 나오죠. 3, 4, 5. 이게 과세표준이에요. 얘의 10%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액이 10%가, 그러니까 세액보다 공을 하나 더 쓰면 과세표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가 존재한다? 영세율이 존재한다. 이것도 과세표준이거든요. 세금의 기준 금액이지만 세액률이 어떻게 돼요?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은 없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가 단기 순손실이 생겼어. 우리나라는 이익이 생기면 세금 내지만 손실이 생기면 세금 안 내거든요. 그러면 세금 안 내도 되니까 신고도 안 해도 되나? 아니요. 신고는 해야 돼요. 세금만 안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
신고는 해야 돼요. 세금만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여기 섞여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영세율도. 꼭 뒤에 공 하나 더 붙여야 과세 표준 아닌가 이런 거 아니에요. 영세율이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납부세액은 이름이 납부세액이잖아요. 그죠? 그럼 납부세액이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자, 여기 보면 맨 밑에 납부할세 혹은 가운데 납부세액 이렇게 있어요. 이게 세무 올라가면 요 밑에 가산세 부분이 있어요. 여기 26번에. 요거 이제 세무에서 배우시는데 요거 때문에 좀 달라져요. 좀 달라지는데 회계에서는 위에나 아래나 거의 같은 금액이에요. 납부세액이. 왜냐하면 회계에서는 가산세를 안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요 부분을 납부세액이라 한다. 요 부분을. 그러면 금액을 두 개 써야 되네. 네, 두 개 써야 돼요. 3억 4,500만 원하고 2천 9만 5천 원. 두 개 쓰셔야 돼요. 네. 되셨죠? 3번 3월 30일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이금액은 아니야 2번 읽어야 되는데 3번 넘어갔어요. 2번 읽을게요. 또 걸릴 뻔했어. 넘어가다가. 자 2번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 관리비로 분류되는 즉 800으로 구분되는 소모품 B 현금 플러스 뭐뭐뭐 어디로 간다 그랬죠? 일개표 월개표. 자 일개표 월개표 가겠습니다. 자 가서 5월 중 그랬네요. 05 05. 자 못 찾으면 컨트롤 F 눌러서 소모품 B를 찾을 때 두 번 찾아야 돼. 왜? 제조 원가 제조 경비에 있는 소모품비가 있고 판매 관리비에 있는 소모품비가 있으니까 두 번째죠. 그죠? 여기에 속한 소모품비. 위에 거 보시면 안 돼요.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틀려요. 아시겠죠? 예, 구분을 져주세요. 공장이냐 본사냐. 자 그래서 현금 부분 하나밖에 없네요. 어차피 현금밖에. 그렇죠? 85만 원. 현금 쪽밖에 없어요. 지금. 3번 보겠습니다. 3월 30일 현재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차이 금액은 빼라는 얘기죠. 자산부채 자본 나오면 재무상태표 3월 현재 유동자산 계산기 982-776-347 마이너스에서 유동부채 425-845-347 뺀 금액 556-931-000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는 저희가 다 했어요. 그러면 어제 저희가 자 바탕화면에 97회가 있죠? 요거 있으시죠? 자, 어제 프린트 다 갖고 계시죠? 자, 더블 클릭하면 어제 했던 거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조회 한번 해볼게요. 97회 조회. 자, 어제 문제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97회. 자, 조회가 맨 끝번이죠. 맨 뒷장. 프린트를 완전하게 뒤집어 주시면 나옵니다. 조회가. 자, 1번, 2번, 3번 있습니다. 예, 한 5분 드릴게요. 5분. 자, 2021년 1기 확정 신고 기간 4월에서 6월 차 가감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얼마인가? 일단 세액을 물어보면 신고서 갑니다. 4월부터 6월을 갔는데 원래 납부할 세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아래가
납부할세액이 위아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란 뭐냐면 예정신고 때 내가 너무 많이 낸 거야. 근데 환급은 확정 때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되셨나요? 왜냐하면 납부할세액이 여기는 이거는 요번에 대한 거고 이번에 대한 거 이게 전에 게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죠? 요거까지 해결해서 맨 마지막 게 진짜 납부할세액이에요. 자, 다음 2번. 상반기 중에 접대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월가 금액은 예,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네요. 총계정 원장 상반기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잡아주시고 접대비 800건대 가장 많이 5월에 3, 4, 2, 5 그렇죠? 5월에 342만 5천 원. 자, 3번은 유동부채 6월 말 현재 전월말 자 6월 말과 5월 말 대비죠. 그죠? 그러면 재무상태표 가서 5월로 봐야 돼요. 유동부채를. 자, 334 238 300 얘랑 6월 말 유동부채 마이너스 413682300 하니까 7,944만 4천 원이 올랐네요. 그렇죠? 예, 제가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를 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수를 입력하라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빼고 그냥 79444 빡빡빡.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이 끝났잖아요. 시험이 끝나면 홈페이지에 답안이 올라와요. 이 답안만 올라와요. 홈페이지에. 시험 끝나고 한 7시쯤 되면 답안을 쭉 내려서 보시면 79444 빵빵빵 5월 맞죠? 네, 이게 정답. 그럼 얘가 9점입니다. 3점씩. 예, 잠시 쉬는 시간 갖고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97회 특별 회차 말고 일반 회차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시험만 할 건데요. 저희가 배운 데까지 결산 빼고는 다 배웠죠. 네, 배운 데까지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 때 전산회계 1급은 총 1시간입니다. 1시간이니까 실무를 최대 40분 안에 끝내셔야 되고 약 20분 정도는 이론 그럼 마무리 저장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하시다 보면 좀 빨라집니다. 1번부터 볼게요. 기초정보관리인데 첫 번째 거래처 등록이에요. 자, 거래처 등록 눌러서 거래처 등록은 세 가지가 있죠. 일반, 금융, 신용카드. 그러면 어디에 몰라야 되냐? 밑에 보시면 번호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일반 거래처에 막 입력을 했는데 입력이 안 돼요. 그럼 번호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금융 아니면 신용카드가 되겠구나. 아니면 회사 이름 보고도 판단은 가능합니다. 자, 일단 번호가 지금 몇 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10566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앞에 공짜는 상관없습니다. 1056. 그럼 자동으로 01056 이렇게 되겠죠?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가나전자. 자, 유형은 매입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유형이 정해진 경우는 유형은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유형을. 자, 매입은 사기만 한다는 뜻이고 매출은 팔기만 한다는 뜻이고 둘 다 하면 동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나전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129에 86에 78690 입력해 주시고 대표자 이은성 업태 제조 쉼표 띄어쓰기가 되어 있네요. 똑같이 하세요. 도소매 제조 쉼표 띄어쓰기 도소매 그리고 전자제품을 내가 제조와 도소매를 한다.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자, 사업장 주소는 말풍선이나 F2번 눌러서 맨 끝에 주소 신반포로 47 길 118 맨 끝에 주소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들어오면 결과가 없네요. 신반포로 47길만 볼게요. 주소 나오나요, 여러분들? 이 중에 118. 있네요. 예. 확인 누르고 여기다가 1015. 그리고 엔터 하면 여기가 상세 입력 안 한다고 그랬죠? 예, 원래 실무에서는 다 하셔야 되는데 시험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경우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해도 되지만 밑에 당구장 표시 뭐라고 되어 있죠?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저번에 말씀드렸죠? 얘를 지우고 그냥 여기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47길 118 그리고 밑에다가 1015 그럼 아까 갈호로 나오는 주소는 내가 알 수가 없죠. 여기 나온 대로 썼으니까 이래도 정답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우편번호 넣어도 정답이고 그냥 직접 입력해도 정답이다. 단 직접 입력할 때는 내가 무슨 록인지 모르죠. 예, 조회를 안 했으니까 예, 이렇게 해도 정답으로 처리된다. 자, 다음 2번 갈게요. 거래처별 초기월 계정 과목 나오고 회사나면 거래처별 초기월이죠.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이라 그랬어요. 자, 받으러 왼쪽 클릭 오른쪽 클릭해서 송강 강림이 있는데 이름은 맞아요. 금액이 틀렸네요. 송강이 300 강림이 1280만 원. 자, 금액을 고쳐주시고요. 다음 미지급급 왼쪽 클릭 오른쪽 가서 또 클릭. 더 라벨이 있고 통진인데 더 라벨은 금액을 바꿔주고 통지는 자 글씨 써서 안 나오면 어떡하라 했죠? F2번 기억나시죠? F2번 누르고 통진 금액은 250 해서 밑에 여기 빨간색 차익이 없어져야 돼요. 차익이 없어지려면 반드시 엔터를 눌러야 돼요. 저희 프로그램은 엔터가 이동, 저장 기능이 있다 그랬죠. 그죠? 저장 그리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은 순서가 있죠. 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로 어디를 먼저 고치냐에 따라서 이 단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요거 프린트로 다 나눠드렸고요. 연습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자 볼게요. 오류 내용. 생산부 직원의 회식비 지출 240만 원이 영업부로 반영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가 명세에서 복리후생비로 들어갈 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해석을 하자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복리후생비 240만 원만큼 빼내고 원가명세서에 복리후생비가 혹시 있다면 240만 원 더해주고 없다면 240만 원 만들어라. 그리고 진행을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가볼게요. 일단 손익계산서부터 지우고 올게요. 손익계산서 가서 복리후생비가 980이 있지만 잘못된 240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럼 980에서 240을 빼면 740 되겠죠. 740. 이렇게 여기를 건드려줬어요. 지금 740을. 그러면 240만큼 빠진 만큼 원가명세서에 가서 전기부 원가명세서에 가서 복리후생비 있죠. 기존에. 여기에 240을 올려줘야 돼요. 그럼 590에서 240 올려주면 얼마죠? 830. 자, 이렇게 830 하면 뭐가 달라져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달라지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보일 만큼 제껴주시고 컨트롤 엔터 손 이렇게 누르면 바로 나오죠? 손이 계산서가 그죠? 그래서 439400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어디에? 제품 매출 원가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요 위치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4 3 9 4 00
플러스 엔터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당기순이익이 변해요. 변했죠? 다시 보일 만큼 옆으로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인 엔터 당기순이익이 요 위치에 있는데 똑같네요. 그렇죠? 그럼 수정할 게 없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고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 그랬죠? 예. 컨트롤 엔터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 똑같아요. 그러면 정답이라 그랬죠. 혹시 다르면 고쳐줘서 이 차익이 없게끔 지금처럼 없게끔 만들어주라 그랬어요. 요거는 항상 한 문제씩 나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헷갈려서 못 풀면 한 10분이 그냥 흘러요. 그래서 요 문제는 시험 보기 전에 충분하게 연습하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문제 2번. 문제 2번은 일반 전표니까 분계를 먼저 하셨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분계를 먼저 해보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7월 7일부터 분계를 하겠습니다.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달라일러가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주식회사 달라일러에 대한 외상매출은 1,200만 대손 처리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개인회생 같은 회생 절차가 있고 파산 같은 절차가 있어서 빚 독촉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원에서 인가를 받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달라일러가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친구가 회생 계획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대손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모아난 대손 충당금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분계 달라지죠.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있냐 없냐. 우리 대변에 외상 매출금 달라. 자, 일단 달라께 1,200이에요. 근데 외상 매출금이나 대손 충당금이 얼마 남아있더라? 500이 있더라. 원래는 조회를 해야죠. 이 조회는 오늘 날짜 합계 잔액 시단표에 외상 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 원래 조회해야 돼요. 아무 말이 없으면. 자, 그럼 일단 아무 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합계 잔액 시단표 오른쪽에 있죠? 눌러서 오늘 날짜 7월 7일에 들어가서 외상 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 찾는 거라 그랬어요. 있죠? 그러면 문제가 거짓말 하진 않았네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원칙은. 근데 친절하게 이따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차변에 부족하잖아요. 대손 삼각비 700 이렇게 하셔야 되죠. 맞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입력해 볼게요. 원래는 분계를 쭉 다 하시고 한 번에 입력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시간상으로는 분계를 다 하고 입력하시기 조금 더 빠릅니다. 자, 일반 전표 눌러서 7월 7일. 자, 분계 쓴 그대로 차변에 대손 엔터 외상 매출에 대한 충당금 확인 500. 다시 차변에 대손 엔터 삼각비 찾기 힘든데 중복 검색 상 하나 더 치죠. 엔터 700. 대변에 외상 엔터 매출금 확인하고 주 이런 거 안 써도 되죠. 달라일러 확인 끝. 되셨죠? 자, 그러면 7월 7일 분계 입력하시고요. 자, 다음 날짜 7월 15일 매출거래처인 주식회사 희망기계 외상 매출 650만 원에 대하여 다음에 전자어음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우리 회사 이름이 상단에 보면 나와요. 성모기계예요. 그래서 어음해 보니까 성모기계 기하 이게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 오른쪽 하단에 발행인이에요. 희망기계. 희망이 나한테 준 게 맞죠? 차변에 받으럼 희망
500. 왜 줬냐면 희망이 나한테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희망 650. 그러면 아직 150을 더 받아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자, 기록해 주시고요. 자, 분계를 문제지에 썼으면 자, 일반 전표 7월 15일 가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15일 차변에 받으러움 희망 기계 차변에 보통 예금. 자, 실무에서 은행을 넣어야 되지만 뭐 굳이 시험에서 저희는 은행이 들어가지 않아요. AT는 들어가는데 대변에 외상 매출금 희망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자, 여기까지 입력을 다 하시면 3번 별표 하나 할게요. 3번 별표 하나 할게요. 자, 7월 20일입니다. 별표. 내용이 보유 중인 자기 주식 동그라미 12,000주를 처분했다. 팔았다. 자기 주식이 뭔지 설명드렸었어요. 우리가 발행한 자본금 주식 그거를 다시 우리 회사가 샀어요. 이거 함부로 사면 안 된다 그랬죠. 주가 조작. 그래서 허락을 득하고 사야 되는데 샀다가 얘를 다시 파는 거네요. 자, 장부 금액은 1,200만 원을 1,150만 원을 처분하고 보통 예금 받았다.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1,150만 원 대변에 자기 주식 1,200만 원.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손해봤죠? 이런 경우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입력하려고 봤더니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입력하려고 봤더니 문제에서 단이 나오면 뭐라 했죠? 무조건 읽어봐야 되는 힌트라 그랬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에 30만 원 있고 처분 수는 없다. 무슨 얘기예요? 손실을 하기 전에 기존의 자기 주식 팔아서 처분 이익이 있는데 손실과 이익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익은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 너 손해났니? 그럼 내 거 가져가. 그럼 제로가 되죠. 그래도 부족하니까 20만 원은 손실 처리하는 거예요. 순서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먼저 메꿔주고 손실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실인 줄 알고 이렇게 딱 쓰려고 했더니 이익이 전에 있었어. 그럼 무조건 메꿔주셔야 돼 먼저. 그리고 나머지 부족하면 또 손실이야. 그런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약 10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럼 지금 50만 원만 손해봤잖아요. 그럼 이익에서 50만 원만 꺼내와서 메꾸면 돼요. 그래도 50만 원 남아있겠죠? 다음에 또 써먹는 거예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같이 있으면 안 되고 감자 차익하고 감자 차손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 프린트에도 나와 있죠. 아래 위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거 입력할게요. 자, 7월 20일 가겠습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1,150만 원.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30만 원.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만 원. 대변에 자기 주식. 이렇게 분계를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문이 만약에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런 지문이 없으면 우리 대손 충당하고 똑같아요. 찾아야 돼요. 어디 가서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찾아봐야 돼요, 직접. 그런데 이제 급수가 저희가 전산액이 1급 정도니까 이런 내용은 사실 1급에서는 어려운 내용이고 전산 세무에서는 당연히 찾아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산액이 1급이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 이거 알면 풀고 모르면 뭐 못 풀겠지? 뭐 이런 거죠. 근데 세무 올라가면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합계장 시산표에서 조회도 하고 와야 돼요. 이렇게 힌트를 주면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몇 번 풀어봤으니까 이런 문제를. 자, 다음 8월 5일입니다. 신주 2만 주를 발행하여 건물을 취득했다. 액면은 5,000원이며 공정가액은 8,000원이다. 무슨 얘기냐면 건물을 샀는데 자본금을 줬어요.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이라 그랬죠. 자, 주식 발행수가 2만 주고 액면이 5,000원이에요. 2만 곱하기 5,000. 그러면 1억이네요. 1억 원 어치 자본금을 줬어요. 그런데 건물은 2만 주 곱하기 이거 지금 밖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8,000원씩이에요. 1억 6천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자본금이 1억이지만 실제 들어온 건물은 1억 6천의 값어치가 있어서 내가 1억을 준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액면으로 봤을 때만 1억이지 실제 이걸 내가 밖에다가 팔면 1억 6천이라는 거죠. 그럼 6천만 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겨요. 그런데 합계자시산표 8월 5일 자본금 밑에 혹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 여기 자본 조정이죠.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힌트도 없고 그죠? 그래서 오늘 날짜로 확인해 봤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요 자본에 대한 건 저희가 이론이나 혹은 세무 가서 또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1급에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이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었구나. 어려웠구나.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거 입력할게요. 자, 8월 5일. 차변의 건물 1억 6천. 대변의 자본금 1억. 대변의 주식 발행 초과금 6천. 자, 왜 1억 6천이 되냐면 이 주식을 그냥 내가 발행해도 1억 6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 시장가가. 다음 문제 11월 19일 영업부서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밑줄 그어주세요. 일용직 근로자 잡급이라고 불렀죠. 근데 영업부니까 800으로 시작하는 잡급 12만 원. 현금 지급. 자, 일용직 잠깐 쓰는 아르바이트 형식이에요. 잡급이라고 저희가 회계 처리합니다. 자, 분계 입력할게요. 11월 19일 차변의 잡급 800번대입니다. 대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12월 5일 들어가겠습니다.
영업부서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 기여형. 기여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급여. 아, 퇴직급여네요. 급여가 나오면 퇴직연금이었죠? 퇴직급여는 어디냐? 영업부서 800번대 퇴직급여고 530만 원을 보통 얘기하면서 이체 납부. 이렇게 되겠죠? 자, 입력해 볼게요. 12월 5일. 자, 800번대 퇴직급여 806에 있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자, 넘기시면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죠. 메인 매출전표. 메인 매출전표는 뭐 붕괴를 하시고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유형을 먼저 맞추시고 물 흘러가듯이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 붕괴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만약에 이게 잘 되시면 시간을 엄청 줄일 수 있죠. 붕괴 안 했으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붕괴 없이. 자, 메인 매출전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날짜 8월 3일. 자, 가장 먼저 유형을 판단해야 돼요. 판매부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입주해 있는 에이스 오피스텔 관리실로부터 7월분 관리비 중 면세 품목에 대하여 전자 계산서를 받고, 계산서 받았네요. 계산서 받았어요. 매입의 면세 53번. 품목은 관리비라고 돼 있죠. 금액은 3만 원. 거래처는 에이스. 전자 있고요. 자, 건물 관리비라는 게 사실 있어요. 관리라고 치면 건물 관리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건물 관리비, 예, 아까 관리 쳤는데 관리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너무 많으니까 예, 건물 관리비라고 치시면 돼요. 건물 관리비. 건물 관리비. 만약에 건물 관리비가 없으면 수수료 비용입니다. 내가 해야 될 걸 남이 해주는 걸 수수료 하죠. 그죠? 내가 해야 될 걸 남이 해준 걸 수수료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건물 관리비가 요즘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들이 임차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도 여기 지금 임차가 돼 있는 거죠. 임차료 내면서 관리비를 또 따로 낸단 말이죠. 그래서 개정 과목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임차에 대한 임차료 말고 관리비는 별도로. 혹시 건물 관리비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한다? 그냥 수수료 비용이에요. 자, 대변에 돈은 어떻게 주냐?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건물 관리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다. 자, 다음 2번 8월 21일 별표 하나 해주셔야죠. 딱 봐도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가 나오면 이게 무조건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분계잖아요. 그렇죠? 많이 풀어봤죠? 연습 많이 했죠? 자, 가볼게요. 자, 8월 21일 새로운 기계로 교체하기 위해 한국자원에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 취득원가 8,000, 감가, 진가 승계 7,700, 220 부가세 포함 매각하면서 전자세금리가 발급했다. 자, 그러면 10일 과세의 기계 장치. 자, 여기는 파는 가격 써야 되잖아요. 근데 포함이네요. 포함이 나오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나누기 뭐라고요? 1.1. 그럼 얼마예요? 200. 자, 어디다 팔았냐 그랬더니 한국자원. 한국자원. 전자가 있어요. 혼합. 자, 여기 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취득가액. 두 번째가 감가. 세 번째가 처분가. 마지막이 차액. 순서 기억나시죠? 자, 대변의 기계장치.
원래 사온 가격이 얼마짜리? 8천. 차변에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 바로 다음 번호 207번 그대로 입력해도 되죠? 7,700. 자, 차변 돈 받을 때 무조건 부가세 포함해라 하는데 뭘로 받았냐면 어음으로 받았어요. 어음이니까 뭐예요? 그렇죠. 미수금. 왜 미수금이냐? 원재료, 상품, 제품에 관련되지 않았으면 미수금이라 그랬어요. 미지급금이나. 요거 220이네? 차변이 큰가요? 대변이 큰가요? 대변이. 그럼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걸 굳이 계산하려고 안 해도 순서와 입력하는 방법을 외우면 이익인지 손실인지 컴퓨터가 계산해 줍니다. 그럼 직접 계산해 보면 자 8천짜리예요. 7,700 썼어요. 그럼 300 받아야 되겠죠. 근데 부가세 빼고 200을 받아요. 그럼 100만 원 손해 맞잖아요. 부가세 따로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죠? 네. 정답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처리가 돼요. 자, 다음 3번 준비하시고요. 3번 10월 15일 다음 자료를 보고 적절한 회계 처리하래요. 그냥 보기만 하래요. 그래? 뭐가 문제지? 자, 밑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회사 이름 뭐라 했죠? 성모기계. 밑에 공급자에는 무릉이고 공급받는 자가 성모예요. 그러면 내가 판 겁니까? 산 겁니까?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매입이네요. 매입의 원재료예요. 세액도 있어요. 그럼 정상적인 매입 과세죠? 전자세금 계산서고. 날짜는 작성일자를 봅니다. 작성일자 굵은 글씨 10월 15일 작성일자 기준이에요. 날짜가 두 개가 나와요. 밑에 품목 옆에도 품목 옆에도 날짜 나오죠? 그걸 무시하세요. 위에 작성일자가 우리가 입력하는 날짜예요. 혹시 날짜가 두 개가 다르다면 작성일자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월 15일 50일 과세 품목 영어 대문자 A 원재료 수량 100 단가 33,000 거래처 무릉 전자 있었고 혼합. 자, 여기까지 쭉 입력을 천천히 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매입자에 나한테 내 이름이 있으니까 공급받는 자가. 그럼 날짜는 작성일자를 본다 그랬어요. 자,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과세로 표현했고요. 자, 돈은 그러면 총 363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단 수표 100만 원은 모두 당좌 수표입니다. 내가 주는 분계잖아요. 당좌예금 100만 원. 나머지는 대변에 외상에 찍혀있죠. 외상 매입금 263만 원.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일 때 현금은 현금, 수표도 현금일 수 있다 그랬죠. 내가 발행한 게 아니면 매입일 때는 현금은 현금, 수표는 당좌예금이라 그랬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매출일 때하고 매입일 때 상황이 약간 달라요. 자, 다음 11월 30. 주 렌트로부터 11월 1일에 임차 개시한 영업부 직원 거래처 방문용 차량 100일량 2,000 밑줄.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1,000이 넘어가면 사왔던, 빌렸던, 고치던 무조건 불공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지금 렌트, 우리가 빌리는 게 렌트가 있고 리스가 있거든요. 리스는 계산서로 줘요. 그럼 면세야. 면세는 불공이 안 된다 그랬죠? 계산서가 나면 무조건 면세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세금 계산서가 나왔으니까 불공이 오사불공 품목 임차료 빌리는 거니까 임차료죠. 렌트가 빌리는 거예요. 렌트카 아시죠? 네, 빌리는 겁니다. 렌트로부터 빌렸어요. 전자 있지요. 자, 불공제 사유 여기 써 있죠.
임차. 사거나 고치거나 임차. 사거나 주유하거나 임차. 3번입니다. 붕괴는 혼합에. 자, 빌렸으니까 임차료예요. 임차료. 빌렸으니까 임차료입니다. 800번대. 돈은 지금이 11월 30인데 돈은 12월 10일 날 이체될 예정이에요. 안 좋네. 미지급금. 안 좋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체되는 건데 지금 날짜는 11월 30. 12월 10은 미래의 날짜잖아요. 회계는 일어난 일만 입력하는 거예요. 안 준 게 일어났죠. 주는 건 나중에 12월 10일이 되면 그때 분개하면 돼요. 다시 한번요.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불공에 대한 자동차는 사거나 고치는 거였어요. 아, 임차도 불공이구나. 그런데 빌릴 때 렌트로 빌리면 하자, 허자, 호자로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지만 리스를 하면 일반 자동차 번호로 받고 계산서가 나와요. 계산서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계산서가 나오면 뭐라 했죠? 면세. 무조건. 자, 다음 날짜. 12월 12일.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유성산업의 시제품 100단위 개당 단위당 15만 원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나온 매출의 영세죠. 12. 품목 영어 C 대문자 제품 수량 100 단가 15만 거래처 유성 전자 있고요. 자, 전자 있고요 한 다음에 영세율 구분 들어갑니다. 영세율 구분은 딱 두 가지만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1번과 3번 중에 얘는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수출만 1번이니까 3번. 서류번호 넘겨볼까요? 그런 거 없어요. 분계 3번. 제품 매출 맞고 돈은 10일 후에 자 외상 매출금 되겠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10일 후니까. 자, 정리가 되셨으면 12월 30 가볼게요. 중국에 소재한 뉴욕닷컴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관련하여 인천세관으로부터 전자수입 세금 계산서가 나오면 거래처가 뭐라 했죠? 세관. 분계는 부가세만. 부가세 이외에 나온 건 더하는 건데 더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자, 55 수입. 품목 원재료. 금액 4천만 원. 인천세관. 전자 있고요. 분계는 부가세만. 자, 부가세 뭘로 지급하죠? 당좌 수표, 당좌예금입니다. 끝. 수입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만약에 이 부가세 빼고 통관료라든지 이런 거 하면 또 원재료가 더해 주시는 거. 분계해 보셨죠? 자, 수입의 특징 거래처 세관, 분계는 부가세만. 간혹 부가세 이외에 더 들어가는 게 있으면 사온 거에다가 지금 원재료 사왔으니까 원재료에다가 더해줘라. 자, 이제 문제 4번만 하면 되겠네요. 5번은 아직 안 배웠고 6번은 전 시간에 마무리했죠. 그렇죠? 예, 4번만 하면 되는데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자,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4번은 일반 전표인지 메인 매출 전표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일반 전폐 없으면 메인 매치 전폐 있고 메인 매치 전폐 없으면 일반 전폐 있습니다. 판단이 안 되면 둘 다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자 수익 30만 원 중에 원천 징수세액이 46,2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25만 3,800원이 보통 예금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회계. 무슨 얘기냐면 이자에 대한 정확한 세금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받은 돈만 분개했다는 거잖아요. 일반 전폐에 있겠죠? 왜 부가세가 안 나오니까. 8월 10일. 그렇죠. 딱 이렇게만 나왔어요. 자, 이 분개는 원래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8월 10일 분개 차변의 보통 예금 253800 대변의 이자 수익 300 000 차변에 자 내가 돈을 받으면서 뺏기는 세금 원천징수 뭐라 했죠? 예, 선납세금이 표시된 대로 46200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 다 지우고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여기 있는 이자 수익을 얼마로 바꿔주고 30으로 바꿔주고 그냥 선납세금만 딱 치면 자동으로 차익이 메꿔지겠죠.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이자 수익 30만 원으로 수정. 차변에 선납세금 끝. 내용을 몰라서 어려운 거지 내용을 알면 어렵진 않아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 뺏는 건 예수금인데 돈을 받으면서 뺏기는 세금을 선납세금이라고 해요. 근데 그냥 통장에 들어온 돈만 딱 찍어버린 거죠. 실제로는 30만 원이 들어와야 되지만 세금을 빼고 들어왔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받은 것만 입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나중에 또 세금이 또 붙어요. 그럼 이 세금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두 번 안 냅니다. 이중과세라고 아주 쉽게 냈는데 또 내는 경우. 그러지 않으려면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다음 12월 10일은 원재료 매입할 때 현금으로 지불 운송비가 11만 원 부가세가 있어. 아, 부가세가 있으면 메인 매출 쪽인데 신규 직원의 실수로 요거 일반 전표로 잘못했네. 그럼 일반 전표 가서 지우고 메인 매출 전표 가서 다시 해라. 이런 표현이죠. 자, 일단 첫 번째 12월 10일. 자, 요것도 틀렸어요. 애초부터. 왜? 원재료 매입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는 원재료라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포함한다. 취득세, 등록세, 운반비 다 포함해야 돼요. 사올 때. 그렇죠? 일단 내용 자체가 다 틀렸습니다. 지울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갑니다. 날짜 12월 10일. 쭉 읽어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50일 과세입니다. 품목, 운반비, 공급가액은 10만 원. 왜? 부가세 포함이니까 나누기 1.1을 하셔야 돼요. 누구랑 거래하죠? 일양택배. 전자 있고요. 분계는 3번. 원재료 맞아요? 맞아요. 매입할 때 운반비가 매입시 더하고 매출시 운반비라 그랬죠? 구입할 때 부대비용, 재비용 더하고 매각하거나 팔 때는 별도 비용. 자, 그럼 대변에 뭘로 줬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끝나야죠. 마지막에 엔터를 누르셔야 돼요. 엔터를 눌렀을 때 위로 올라가면 끝나는 거고 엔터를 눌렀을 때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안 맞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메인 매출 때는. 자,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97회였습니다. 97회. 이제 오늘 남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회 특별시험 1교시 때 보면 9시 반에 보면 특별시험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요거 이제 2교시 동안 남은 2교시 동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시는데